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알제리 축구와 관련하여서 코트디부아르는 조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알제리는 지난 대회 우승캡답지 않게 탈락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코트디는 시에라리온전에서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인저리 타임에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적도기니 전을 승리하였기에 조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아약스의 슈퍼스타인 알로와 밀란의 캐시를 중심으로 탄탄한 척추 라인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고 자아와 그라델이 빼어난 개인적인 기량을 앞세워 상대방의 수비를 두들기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알제리는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해야 다음 라운드 진출을 기대할 만합니다. 지난 대회를 우승했기에 내심 2연패도 꿈꿨는데 예선 탈락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적도기니 상대로 대승을 노렸지만 상대방의 끈질긴 대인 방어에 공간을 만들지 못했고 골 기회다운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 경기를 반드시 승리를 해야지만 3위 안에 들며 16강 진출을 노릴 수 있습니다. 페굴리와 마레즈 슬리마니의 스리톱 가동은 물론이고 아탈과 벤세바이니 등 윙백들도 경기 내내 오버래핑에 나설 것 같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알제리 두 곳에 있어서 알제리 팀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 같은데 코트디는 비기기만 한다고 해도 진출을 확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비 라인을 지키면서 나설 것 같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접전을 보고 있는데 코트디는 아프리카에서 최상위의 화력을 보유한 팀이지만 수비적으로도 완성도가 뛰어납니다. 에릭바이와 오리에 코난 등 백포 라인이 안정적으로 상대방의 공세에 대항할 수 있고 수비력이 빼어난 상가레가 최종적인 수비를 보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알제리는 맨시티의 마레즈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수비를 깨려 하겠지만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트디부아르 피파 랭킹은 56위로 아깝게 16강 조기 확정은 실패를 한 곳입니다. 다음 경기에 있어서 비기기만 해도 16강 진출이라고 해도 알제리 팀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알제리가 필사적으로 경기에 임하겠지만 코트디부아르의 전력이 있어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곳은 다득점 가능성은 일단 배제를 하는데 물론 지게 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주전과 주전의 구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겨야 하는 알제리 팀이 공세적인 태세를 취할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비기기만 해도 되는 곳도 그렇게 무리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1위인 알제리 팀보다 한 개가 더 적은 경기에서의 평균적으로 15개의 슈팅을 하고는 있는데 이 경기에 있어서는 지키는 것이 우선이기도 합니다. 2득점 이상에 있어서는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곳은 실점에 대한 가능성이 적은 곳으로 알제리의 공격은 말 그대로 헛방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슈팅을 기록을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골이 없는 곳으로 강력한 우승 후보이긴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9.5개의 피슈팅으로 9회인 비슷한 수치입니다. 코트디부아르 알제리 축구 게다가 태클과 관련하여서 인터셉트는 18/12, 5로 2위의 자리를 하고 있으며 강력한 수비력과 함께 극악인 공격적인 효율을 생각해보게 되면 실점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장자는 따로 없는 곳이며 다음으로는 알제리 팀입니다. 피파 랭킹은 29위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곳으로 디펜딩 챔피언 징스크는 월드컵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도 발동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적으로 이겨놓고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그렇지만 남은 상대가 가장 강한 상대인 곳입니다. 만만치는 않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곳의 문제는 단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공격진의 집중력입니다. 경기당 16회로 참가국 중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허용을 했음에도 득점이 아직까지 없는 곳입니다. 이런 페이스대로 가게 되면 득점은 언감생심으로 슬리마니, 부엔디아 2명의 공격수를 기용을 했음에도 두 최전방에 있어서 공격수가 2경기를 하는 동안에 기록한 슈팅은 2개입니다. 코트디부아르 알제리 그리고 적도 기니전에 있어서 살펴보게 되면 유효 슈팅 개수가 더 적었습니다. 자신들과 체급이 별 차이가 없는 상대로 하여서 다득점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곳의 수비는 갈수록 흔들리는 중으로 2경기를 하는 동안 1실점으로 기록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체급에 대한 차이를 인정을 하고 먼저 만나게 된 두 팀이 수세적인 태세를 취해줬기 때문일 수는 있습니다. 첫 경기에 있어서는 유효 슈팅을 한 개만 내줬지만
두 번째는 8개의 슈팅 중에서 4개의 유효 슈팅을 허용을 하면서 수비진 역시나 조급함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16강 진출이기 때문에 대량 득점을 무리하게 시도를 하지는 않겠지만 한 골 정도 실점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코트디아부르 조별리그에서 1승 1무를 기록을 하면서 아슬아슬한 조에서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약체로 평가를 받는 두 팀을 상대로 하여서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음에도 3득점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알제리는 디펜딩 챔피언의 몰락이며 이변의 희생양을 자처를 하면서 2조에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중입니다. 1차전부터 졸전을 끝에 무승부를 거두더니 2차전에서 적도 기니를 상대로 하여서 일격을 당하면서 탈락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윗선의 화력이 떨어지는 곳으로 이름값에 걸맞지 않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레즈 부네자 페굴리 벨라마 슬리마니 등 호화로운 공격진을 보유하고도 두 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고 있는 점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코트디부아르 알제리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치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